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이니까 20년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촌에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철학과 여학생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그 자리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그냥 철학입니다. 저도 꽤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로 철학과 소개팅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의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과 나온 사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철학에 대한 우리 대중 일반의 인식은 그렇지 않죠. 작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철학 동아리 애가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친구들한테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다가 왕따 당할 뻔했대요.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소비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솔직히 교과서의 이 글 처음 읽으면 막막하죠? 책이 말을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회적 독서. 그냥 같이 읽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20년간 국어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수필일수록 개념어 정리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딱 8분만 집중하시면 책이 중심이 되는 4회 완벽 정복시켜 드릴게요.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해냄 공통국어 2 고1 2학기 시험 잘 치러 갑시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왜 맨날 자극적인 뒷담화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책이 어떻게 대화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지, 그리고 시험에 100% 나오는 킬러 포인트 3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충격적 사실. 어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만든 이유가 바로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요. 우리 DNA에 남 얘기하는 본능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도. 그런데 걔가 그때 이런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가십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시험 공부 얘기하다가 어느새 연예인 열애설 얘기하고 있고, 진로 상담하다가 옆반 애들 썸 타는 얘기로 빠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강명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책 한 권만 있으면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최인철 교수의 굿라이프를 읽고 모인 독서토론회. 여기서는 누구나 당당하게 나는 행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하고 말한대요. 평소라면 쑥스러워서 절대 못 꺼낼 얘기들이 책을 매개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글쓴이는 생산적인 대화라고 표현했어요.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이 계속 생겨나는 대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고 융합되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대화를 말하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책의 역할은? 답은 의미 있는 화제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예요. 이거 못 찾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책이 말을 한다는 표현. 이거 표현법 문제 무조건 나오겠죠. 책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죠. 근데 왜 책이 말을 한다고 했을까요?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책 없이 집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야, 강남 아파트값 또 올랐대. 걔네 집 전세 끼고 샀는데 대박 났대. 이런 부동산 투자 얘기로 흘러가기 딱 좋죠. 하지만 책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책은 고집스럽게 건축과 공간의 의미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지려고 해도 책이 아니야, 우리 이 얘기 하자고 모인 거잖아 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꽉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걸 대화의 무게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의 무게중심처럼 대화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글쓴이가 꿈꾸는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거 시험 엄청 자주 나옵니다. 뉴스 댓글이나 SNS에 막 쓰는 글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쓴 책으로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상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댓글 쓸 때는 막 쓰잖아요. 크크크크 개웃겨 이런 식으로. 근데 책을 쓴다고 생각하면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죠.
이런 진지한 사유가 오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독서. 이거 올해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개념 나왔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연계 출제됐어요. 개인적 독서는 뭐다? 혼자 읽고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 독서는 뭐다? 함께 읽고 교류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꼬아서 물어봅니다. 사회적 독서의 가치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가 좋냐?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해석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가 좋냐? 공동체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할 수 있어요. 이게 곧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런 독서 토론이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길 바라요. 나이, 재산, 성별 상관없이 독거노인도, 미혼모도, 외국인 노동자도 모두가 책을 놓고 평등하게 대화하는 공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글 마지막에 아직은 그냥 꿈이다 라고 끝나죠. 이 부분에서 글쓴이의 어조를 묻는 문제 나와요. 희망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실전 문제 유형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어휘 문제 내겠죠. 생산적인 대화, 사유,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이런 개념어들 정확히 알아야 해요. 특히 사유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깊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둘째, 표현 기법 문제 나옵니다. 책이 말을 한다는 의인법, 대화의 무게중심은 은유법이에요. 이런 비유적 표현 찾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셋째, 주제 파악 문제는 핵심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대한 소망이에요. 단순히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회적 독서를 통한 공동체 발전까지 포함해야 해요. 넷째, 적용 문제도 연습하세요. 외솔 클래스룸의 변형 문제 자료들을 시험 기간이 되면 꼭 풀어보세요. 다음 중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혼자 읽고 독후감 쓰는 건 개인적 독서예요. 반드시 교류와 소통이 있어야 사회적 독서입니다. 시험 직전에 이것만 외우고 가세요. 책의 두 가지 역할, 매개체와 무게중심. 사회적 독서의 두 가지 가치, 개인 성장과 공동체 발전. 이 4개 키워드만 기억하면 이 단원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거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책은 생산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예요. 둘째, 책은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하는 무게중심이에요. 셋째, 사회적 독서는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성장시켜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 단원 문제 다 맞으면 다시 오셔서 댓글만 한번 달아주세요. 이 강의가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로 여러분의 국어가 1등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